반갑습니다. 2027학년도 연간 커리큘럼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훈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올해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12월부터 시작하는 커리큘럼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강화된 버전들로 연간 커리큘럼 구성을 좀 했고요. 순서는 이제 G1, G2,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내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구성을 할 건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여기다 올려는 놨어요. 서울대 지구학교과 나왔고요. 석사까지 하고 박사는 이제 논문이 남았습니다. 네, 워낙 바빠가지고 교수님이 언제 졸업할 거니? 라고 하지만 어쨌든 교육전공으로 석사를 들어갔고 박사도 교육전공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으로만 진짜 수도 없이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경험들을 했고 교사까지 하다가 이제 여기에 오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전달할 수 있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는 중이에요. 네, 아마 올해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마지막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2027학년도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제는 저렇게 써놨지만 결국 이거예요.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통합과학으로 수능이 바뀌게 될 거고 교과서도 개편이 될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새로운 통합과학에 저를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통합과학 교재를 제작하는데 여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희 사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공부한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저의 강의를 선택해 줄 수도 있는 잠재적인 고객님들인데 고객님들한테 제가 내년 준비가 바빠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짓거리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다 할 거고 다만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적의 시나리오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게 가이드를 다 드리고 제가 조금 더 갈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 아마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거나 혹시 작년 커리큘럼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수정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3월에 시작했고 11월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던 작년이랑은 다르게 이번에 12월에 시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진행해 보다 보면 이제 피드백 같은 걸 받잖아요. 그 피드백에 맞춰가지고 조금의 수정들은 좀 가해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로 좀 바뀌게 된 내용들이 한 요 정도쯤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도 개정들이 좀 됐고요. 사실 이름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마이너 업데이트 정도고요. 메이저 업데이트는 이 정도 될 거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된 강의가 있는데 추가된 게 이제 예.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된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강좌들을 조금 강화해서 제작이 되어 갈 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는 스튜디오 버전하고 현장 버전을 따로 개강을 할 거예요. 스튜디오 버전은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고 길게 긴 호흡으로 들어가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편하고요. 꼼꼼하고 제가 친절하게 해보려고 하겠지만 이게 사람 자체가 이렇게 막 엄청 수업 스타일이 친절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최대한 친절하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용부터 전공까지라도 이 개념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든 갖은 애를 써서 수업을 할 거예요. 저랑 거의 개인과의 느낌으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문제까지 풀 건데 그 문제가 킬러라고 할지언정 풀릴 수는 있게 쉬운 문제는 당연히 풀릴 거고 킬러는 그래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푸는 게 맞나? 그러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디테일을 좀 살려가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사랑 필기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필기노트는 작년에도 사실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오죽하면 필기노트만 따로 팔아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필기노트 따로 팔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필기노트는 문제풀이 방법까지 다 적혀있는
올인원 교재 같은 느낌이라서 뭐 매일같이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잘 보시면 되고, 추가 자료는 이제 좀 이번에 좀 추가가 됐는데, 뭐 특정 파트들은 좀 연습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별의 물리량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계산하기 복잡해가지고 계산 연습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이제 문제를 좀 더 시작을 해서 파일 올려드리고 그거 이제 푸는 강의까지 올려드릴 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아마 강좌가 더 오픈이 될 건데, 요게 이제 완강 상태까지는 아니어도 일정 이상 여러분들이 수강 가능한 정도까지는 오픈이 돼 있을 거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완강을 하고는 싶었는데, 전체 완강을 하자니 뒤에서 얘기할 프리베스트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걸 위주로 먼저 지금 현재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버전입니다. 현장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피크가 있는데요. 여기 좀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현장감 있게 개념을 정리하고 싶다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현장 버전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개강을 해요. 12월 말에 개강을 해서 13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40차시 정도로 진행이 될 건데, 스튜디오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집니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밀도 있게 수업을 할 거고, 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출까지 같이 접근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거 있죠. 선생님 그럼 스튜디오가 조금 더 노베에 적합한가? 맞긴 해요. 노베에 적합하기는 한데요. 현장 쪽을 노베가 못 듣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는 노베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노베도 걱정 없이 수강 가능하게 저희가 구성을 할 거라서 여긴 조금 더 밀도 있고 스피디하게 나간다라는 거 정도의 차이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베스트만 풀기에는 애들이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피크 전범위 편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현장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랑 피크 전범위 편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팔지 아니면 따로 팔지는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볼 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기출이니까 그냥 기출 문제들 찾아가지고 푸시던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념서 필기노 추가 자료 베스트만 있더라도 충분히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 요거는 12월 말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대치동에서 12월 27일 날 촬영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아마 1월 달에 개강 되겠죠? 주말 지나고 하면은. 그래서 아마 12월 말쯤 오픈이 되기는 할 거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 엔제 피크입니다. 기출 분석과 엔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강좌고요. 이게 작년이랑은 다르게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파트 1하고 파트 2로 해서 원래 파트 1이 고난도 편이고 파트 2가 전범위 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으나, 파트 1, 파트 2 하니까 또 직관적으로 안 다가온다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고난도 편, 전범위 편으로 이름만 바꿉니다. 일단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좀 먼저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의 요구가 좀 있었어요. 실제로 현장은 피크 파트 1에 대한 내용을 3월 달에 베스트 끝나고 나서 개강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기출을 그때까지 나중에 푸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좀 있다거나, 저는 어차피 엔소라서 어차피 좀 미리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은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일단 스튜디오 버전으로 피크 같은 경우는 개강을 좀 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초순에는 전범위 편이 개강이 될 거고, 1월 중순에 고난도 편이 개강이 돼서 동시에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범위 편입니다. 전범위 편이 지향하는 바는 이거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최소한의 문항들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강의를 지향을 했었어요. 근데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아주 미묘하게 달라진 거는, 일단 기출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이 있으면 그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각 연도별로 시험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이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합쳐지게 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얻어내고 여러분들이 얻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될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는 이런 식의 문항들도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반합을 지향하는 부분으로서 이 교재에 많은 공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올해는 조금 더 드릴 예정입니다. 구성은 본교재에다가 워크북인데요. 수업은 본교재만 나가고,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정 문제만 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전범위 편, 그러니까 소위 작년 기준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조금
유배들이 들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주 감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처음 듣는 친구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상세한 분석들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상세하고 디테일하게는 사실 똑같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나하나 이제 문항을 좀 푸는 방법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강의라고 생각이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에도 하지만 피크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줄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쁘게 구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도편. 고난도편 이제 파트 1이죠. 작년 기준으로 제일 많이 팔리기도 했고 제일 인기도 많았고, 이제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제 강좌 매출의 거의 50%까지 차지할 정도의 강의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들은 알았다는 거죠. 저는 진짜 확신하거든요. 제가 교육을 전공하면서 다년간을 경험을 했지만 결국에는 답은 하나거든요. 어제도 그 깨달음을 얻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진짜 그게 답이었군요 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제가 다른 것도 뭐 못한다고 말은 안 해요. 다른 뭐 개념이나 문제풀이나 파이널이나 모의고사나, 저 모의고사 좀 잘 만들거든요 솔직히 저희도. 근데 그런 건 있어. 제가 느꼈을 때요, 얘만큼은요, 그러니까 고난도 기출, 그리고 기출 분석, 그러니까 고난도뿐만 아니고 기출 분석이라는 강좌 카테고리 내에서는요 확신합니다. 제가 제일 잘해요. 전 이거 진짜 확신해요. 이미 분절돼서 문제를 풀어준다? 소재별로 문제를 풀어준다? 좋죠.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걔가 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걔가 왜 나왔고 걔가 왜 이런 구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저랑 같이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할 거냐면, 어쨌든 기출을 출제하는 기관의 기출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마인드가 어때야 되는가, 그때의 생각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게 저는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요. 과거에 있었던 기출들에 대한 스텝을 밟아가면서 현재 기출이 이렇게 풀리는구나, 동일한 개념으로 풀리는구나, 거기서 조금 발전이 있었구나, 어떤 발전이 있었구나,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들어왔는데 그것마저도 기출이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까지 제시를 하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어떻게 갈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강의다. 기출이 이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었음이라고 당위성을 저희가 보여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거든요. 일단 ENFP긴 한데요, T 아니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고요. E랑 I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 N하고 P는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가리 꽃밭이란 뜻이에요. 대가리 꽃밭인데, 이것을 저희가 상상력이라 쓰고 최적의 시나리오를 부른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출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제가 멋대로 작성한 상상력이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저는 만들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거고,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쭉 적었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나왔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저는 그게 충분히 맞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교재 워크북 필기노트로 구성이 돼서 필기노트에는 기출에 대한 해설들이 쭉 적혀 있을 건데, 필기노트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별도로 이제 판매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핫보드로 묶어서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피크입니다. 포스트피크는 6월 평가원 분석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갑니다만, 결국에는 피크라고 하는 교재가 실제로 통했는가를 증명하는 강의예요. 피크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봐봐, 포스트 피크, 자 6평도 풀리지 않겠니? 라고 제시되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6평을 완벽하게 다 뜯을 거예요. 저는
아마 강의가 남아있을 거니까 알고 계실 거지만 혹시라도 제 해설들이 궁금하시면 2025학년도 해설 강의, 대학 수학 능력시험 해설 강의 보시면 돼요. 2025 수능은요, 제가 5시간을 찍었거든요. 타 과목에서 뭐 국어 같은 경우도 5시간, 6시간 찍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건 국어잖아. 근데 저는 그 친구만 지금 거진 5시간을 찍었어요. 그 말은 충분히 이 시험지 한 세트만으로도 설명할 내용이 수두룩 빽빽이라는 거예요. 그걸 얻어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고 이걸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된 지향점은 문제를 어려운 것만 뒤지게 많이 풀고 양치기를 하는 기존의 수능시험에서의 모토와는 달라야 돼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풀 줄 알아야 문제가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양을 많이 풀어봤자 접근 못하면 끝이거든요. 그거 외우면 되냐? 에이, 어떻게 외워요? 지구과가 외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단어는 외워야겠지만. 그래서 상세 분석하고 유사 분석까지. 대신 6평을 반영해야 되다 보니까 6월달 평가원 시험지가 공개되고 나서부터 저희가 2, 3주 정도 작업을 거치고 2주 정도 거치고 나서 이제 강좌를 오픈을 할 거라 6월 말에 아마 개강이 될 예정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스텝입니다. 스텝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장 많았던 게 한 권에 포함된 문항수가 좀 적다. 그래, 안 그래도 생각은 했었어요. 한 권에 이제 50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50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낮게 되면 사실 하루만 해도 다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문항수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8권을 다 제작을 해서 문항수를 올리는 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감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문제수를 거의 2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권수를 좀 줄여서 문항수를 좀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고 좀 늘렸으면 늘었지 줄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권에 뭐 100문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일단은 4권 아니 5권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한 권에 조금 볼륨감 있게 제작이 될 거다 알고 계면 되겠습니다. 테마별 엔제고요. 베스트하고 피크를 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범위의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아요. 1단원 풀다가 2단원 까먹고 2단원 풀다가 3단원 까먹고 3단원 풀다가 1단원 까먹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거지. 그래서 요것은 아마 전범위의 엔제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출제자 시선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어쨌든 뭐 모의고사도 내봤고 어디 모의고사 납품도 여기저기 해봤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저희가 문제를 제작할 때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게 어쨌든 간에 평가원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생각하면서 출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의 시나리오를 통해 여러분들이 출제자 시선을 가지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문제를 분석한 능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저는 막 한 문제 설명할 때 막 스텝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권에 4권인가가 고난도였는데 작년에는 그 고난도의 한 문제 때문에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한 적이 있어요. 1시간 넘게. 푸는 법,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풀이법들이 있습니다. 좀 제대로 설명드리려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여기서 제대로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출제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실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작이 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개강은 7월 첫째 주, 둘째 주쯤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포스트피크랑 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조금 주차한 조정을 할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널입니다. 올인원이고요. 개념부터 기출, 엔제까지 총 정리를 하면서 9평에 있었던 내용들 포스트피크. 9평 포스트피크는 원래 없어요. 그래서 라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9평을 분석을 하면서 6평이랑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개념이랑 어떻게 연결이 져야 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총정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출제됐었던 내용 중에서 좀 중요했던 것들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9평 분석, 기출 분석 다 하고 엔제까지 좀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3시간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 11월 달에 개강이 되는 매년 개강이 될 거고 이제 올해도 할 건데 2017학년도도 할 건데요. 한 판에다가 한 단원씩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개념이 이제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그것을 모아줄 수 있는 강의를 정말 마지막으로 제작을 하는 것까지 해서 라스트로 진행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말에 들어가는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9평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9월 말에 개강될 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년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정규 커리큘럼, 그러니까 이걸 따라오면 무조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좀 추가적으로 얹을 수 있는 강좌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신규 제작이고요. 제가 진짜 사실은 작년에 런칭할 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 강의를 3월에 열면은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이제 힘을 빼고 있었다가 아무래도 이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작이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 다시 하는 강의인데요. 알고 있어요. 지구과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처음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왜? 방심하고 있다가 선생님 저 내신 때 물화생만 하다가 지구과학 이번에 처음 하는데요. 선생님 지금 베스트마다 충분할까요? 충분해요. 이 질문을 12월 달이면은 진짜 하루에 100번도 넘게 받아요. 진짜로. 근데 그 중에 유난히 뭐가 있냐면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일절 안 했었어 가지고 아예 과학을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마음먹고 지구과학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뭐가 어렵니? 뻔해요. 단어가 어렵대요. 밀도가 뭔지 모르겠대요. 수소랑 헬륨 비교해 헬륨이 무거운지 모르겠대요. 자, 저는 교육과를 나왔잖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구과학 하기 전에 그걸 다 알고 있었어야지. 그것도 모르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에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이걸 하나하나 다 찾아봐? 내가 이거 하나하나 다 찾다가 시간 다 가고 1년 다 가는데? 그럼 멍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멍청하다 소리 듣고 공부도 똑바로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하다가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4등급 받고 끝나는 거라고. 저는 그 꼴을 못 보겠어요. 내 수업 듣는 애들이 막 밀도도 이해 못해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못 보겠다고. 그래서 원래부터 저는 이게 이 인터넷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게 벌써 2021학년도 때 들어갔으니까 제가 사실 벌써 5년 전, 6년 전 얘기예요. 그때도 제작했었던 강의고 그게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 조금 더 힘을 실었습니다. 뭐냐면 중1, 중2, 중3, 초등학교 거 내에서 제가 지금 교과 다 뒤져보고 있어요.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에 단 한 글자라도 도움되면 일단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다 넣었고요. 과학 용어가 어느 정도 헷갈리고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은 이거 보시면 돼요. 그냥 찾아 들으셔도 되고 다 들어도 되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냐면 초등학교 중1, 중2, 중3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지구과학 1, 2 혹은 개정지구과학을 이해하는데 1말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다 집어넣고 수업 때 다 녹여서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거 꽤 볼륨이 높아요. 왜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다 설명합니다. 선생님 그러게 무슨 소리죠? 라는데 봐봐. 원소랑 원자랑 분자랑 이온이랑 지금 구분 가능한 사람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소 얘기하다가 원자 얘기하다가 이온 얘기하다가 자주 할 거란 말이야. 해수의 성질 얘기할 때. 그리고 밀도? 밀도는 수두룩 빽빽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럼 중심에게 밀도인지 별의 전체 밀도인지 수소랑 헬륨 중에 누가 무거운지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 그리고 운동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VT 그래프, ST 그래프, AT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워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안 해서 그쵸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때문에 공부 안 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럴 괜찮아요. 공부 안 했을 수 있지. 지금 마음 먹었잖아. 그럼 이거 들으라고. 대신 네가 몸을 조금 고생해서 들었으면 좋겠다고요. 알겠죠? 정말 노베 개념부터 출발합니다. 오죽하면 동서남북부터 설명해요. 정말 현타 올 때가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지구과학이라는 과목뿐만 아니고 과학이라는 과목에 흥미라도 생기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아 적어도 저 엄기한이라는 작자가 설명해준 개념 덕분에 이제 이 개념이 이해되기는 시작했어. 단어가 좀 이해되기 시작했어. 아 그 이 말은 이 말이구나. 알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난이도는 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난이도 높은 거 설명하긴 하거든요. 안 하진 않거든. 대신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도 중1, 중2, 중3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지구과학 1, 2랑 관련이 있으면 일단 다 집어넣었고요. 어떻게 관련성이 생기는지도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 공지사항에다가 이 파트를 들으실 땐 요거 들으시는 게 좋아요 라고 설명 다 드려 놓을 거예요.
아마 제 목표는 완강에서 올리는 거지만 조금 뭐 지구과편이 조금 덜 찍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강되는 시점에서는 부족함이 없게 제작이 돼 있을 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제입니다. 딥은요 원래는 고난도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념형 엔제가 추가가 됐고 일부 문항 개정이라 전면 개정은 아닙니다. 전체 문제가 교체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일부 좀 부족했던 문제들 조금 난이도가 쉽다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한다든지 개념이랑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100% 신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알고 계세요. 개념형입니다. 그래서 개념형 딥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붙일 거냐면 피크 전범위 편하고 붙일 거예요. 피크 전범위 편이 개강되고 나서 한 2, 3주 정도 후에 저희가 딥을 런칭을 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피크 전범위 편을 풀다 보면 기출만 풀다 보면 또 지겹잖아. 그러면은 거기다 엔진을 추가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기출이랑 같이 갈 수 있는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은 중난도에서 고난도까지는 안 가고 어려운 3점짜리는 안 갈 것 같고요. 조금 쉬운 3점 그쯤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구성을 해서 제시를 할 거고 전범위편 개강되고 나서 2, 3주 후에 개강될 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고난도는 기존 고난도 편이 있어요. 작년 거 이제 거기서 조금 일부 개정을 해서 초반에 이제 이게 2월달 중순에서 말쯤 개강이 될 거라서 그쯤 되면 사실 언제냐면은 재수종합반이 개강할 때예요. 재수종합반 개강하고 나면 사실 이제 다시 기출부터 하고 개념부터 하다 보면 지겨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작이 된 엔제인데요. 개강 같은 경우 2월 말에, 그러니까 소위 고난도 편이 개강되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개강이 될 거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도 반응 괜찮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잘 팔리던 교재이긴 합니다. 모의고사는 총 시즌이 이제 하나가 줄었습니다. 시즌 제로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저희가 개념형을 새로 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로 이제 문제들이 빠지게 될 거고 시즌 1, 2, 3인데 이름도 좀 바꿨어요. 원래는 CSAT라고 해가지고 제작을 했었던 모의고사인데 CSAT가 원래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해가지고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거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던 건데 사실은 제목이 좀 어려웠나 봐요, 애들이.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 이름을 그 시즌이 끝났을 때 요 시즌이랑 비슷한 테마의 무언가의 모의고사 해가지고 피크 끝나면 피크 모의고사, 스텝 끝나면 스텝 모의고사, 라스트 끝나면 라스트 모의고사를 출시를 할 거고요. 그럼 피크 모의고사는 그 피크 끝나고만 풀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제작할 때도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되게 잘 제작을 하는 편이고요. 스텝도 라스트도 컨셉이 좀 다를 것 뿐인 거지 사실은 언제 풀든 상관없는 모의고사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만 바뀐 거고 테마가 조금 그러니까 컨셉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 뿐인 거지 사실은 언제 풀든 상관없는 모의고사로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고 회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비슷하겠지만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늘릴 수 있으면 늘릴 건데 그건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렇게 되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G2인데요. G2는 개념 기출로 베스트가 진행이 되고 첨세 특강 엔제인데요. 기존 강의를 그대로 둘 겁니다. 아마 신규로 촬영이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아래 써 있는 것처럼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념 일부가 추가가 될 겁니다. 실제로 작년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스피드 개념을 지향했기 때문에 사실 스피드 개념이라고 했지만 사실 전체 개념이 맞아요. 개념이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몇 개 정도 있어서 거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강 정도 추가가 될 거고 기출 분석을 어차피 따로 하진 않아서요. 2026학년도 기출이 추가되는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 피크가 없는데요. 그런데 피크는 원래부터 베스트로 편입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베스트에 피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개념 기출 통째로 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특강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는요. 참고로 전체 문제가 없어요. 전체 쪽 없습니다. 전체 쪽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다 들어야 지구과학2가 완성이 돼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체 특강도 마찬가지로 2026학년도 기출 정도가 추가되고 나머지의 개정은 아마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엔제 스텝은 변동 없습니다. 지금 팔리는 교재 아마 지금 교재가 계속 그냥 꾸준히 팔리고 있는데 남은 교재가 다 소진이 되면은 정보가 개정된 상태로 재인쇄가 되긴 할 건데 그 이상으로 저희가 뭔가 제작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강좌가 유지가 되는데 추가되는 강의가 막 엄청나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봐야 뭐 몇 차지 한 3-4차지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기존 거 들으셔도 충분하다. 다만 교재 입고는 12월 1일 날 될 겁니다.
전부 다. 왜냐면 지금 베스트랑 디븐이 아예 지금 교재가 소진돼서 재인쇄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제가 이제 일부러 재인쇄를 안 하고 있어요. 왜 2026학년도 수능이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지금 제가 촬영한 시점에. 그래서 수능까지 반영을 하고 인쇄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능 문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까지 넣고 보여드릴 겁니다. 알고 계시면 돼요. 아, 대신 해설 강의는 다 찍을 거예요. 해설 강의는. 내신이 추가됩니다. 내신은 이름이 달라요. 개념의 발산 다이버전스. 저희가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라는 경계가 있죠. 발산, 보존, 수렴. 다이버전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변환 단층이라는 뜻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컨버전스, 수렴이라는 뜻인데 원래 제가 강의를 런칭하기 전에 이 인터넷 대성에다가 런칭을 하기 전에 쓰던 교재 이름들이에요. 사실 그 교재를 그대로 쓰고 싶긴 했는데 그냥 이제 고2 때 이 내신 수업에서라도 일단은 좀 이름 썼으면 좋겠어서 다이버전스라는 이름을 다시 가지고 왔고 2022 개정교육과정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지금 총 3개가 있습니다. 지구과학, 일반 선택, 행성우주과학, 지구시스템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과목이 있는데요. 교과서 하나당 한 학기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 때 1월달쯤 개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월달에 일단은 개강을 해서요. 여러분들하고 개념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행성우주과학하고 지구시스템과학인데 여긴 개강 예정이라고 해놓은 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는데 일단 행성우주과학이 7월 내지 8월에 먼저 개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지금 현재 연구실에 여력이 가능하다면 지구시스템과학도 같이 열 건데 만약에 여력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7월 8월 열고 요건 그 다음 해 겨울방학 때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일단은 요렇게 2개는 확정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땡겨서 개강할 수도 있고 뒤에 개강될 수도 있다는 점 그건 저희가 한번 공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 2개 확정적으로 개강될 겁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개념서가 따로 있고 기출이 별도로 이제 제작이 돼서 기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단원별로 모아져 있는 기출문제집의 형태로 저희가 제작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뭔가 역사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석할 줄만 알면 되는 거고 문제풀이만 제대로 할 줄 아는 거라서 제가 요거 같은 경우 한 문제 한 문제를 그냥 꼼꼼하게 풀어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개념 기출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은 조금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기출 같이 나갑니다. 자, 그 다음 만점의 수렴 직전 보강 컨버전스인데요. 만점의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리를 마무리를 해서 보내주는 강의인데 직전 보강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아마 3, 4월쯤에 여러분 내신 대비쯤 할 때쯤 저희가 개강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지구과학 먼저 개강될 거고 그 다음 2학기 때 지구시스템과학이랑 행성우주과학 개강을 할 건데 자, 잘 들어요.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지구시스템과학이 여름방학 때 될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몸쪽으로 여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서 근데 직전 보강은 3개 다 해드릴 거예요. 직전 보강은 3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 개념처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강좌를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 문항, 중요 기출들을 한번 다시 풀어본다든지 아무래도 그 해에 나왔던 문제들을 조금 이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신도 진행이 될 거라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슬리 가이드 올해도 합니다. 올해도 할 거고요. 소재 추천은 뭐 DM으로 주세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맞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대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누가 수강 후기에다가 나만의 작은 정신병원 이래가지고 여기서 힐링 받고 간다고 어쨌든 그랬는데 고마워요. 근데 아마 이런 겁니다. 합법적으로 제가 월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알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종래 조래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인데 저 곧 유튜브 오픈하려는 이제 옛날이지만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겨우 이제 1000명 넘었어요. 1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주시고 이것저것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인스타는 뭐 계속 올리긴 하는데 사실 요즘 게시글 잘 안 올려요. 스토리만 올리지. 그렇죠. 게시글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상담 같은 거는 Q&A로 하세요. DM으로 하면 저 안 받아줘요. 알겠죠?
받아주긴 하는데 가끔 받아줘요. 좀 늦게 받아줘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2027학년도에 넘어와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진짜 찐으로 저랑 1년을 함께 할 첫 해이자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은데, 지구과학으로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지구가 어려운 거 다들 알고 있을 거고, 과탐 요즘 잘 선택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정말 기저부터 진짜 바닥부터 만점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제가 좀 더 갈아 넣으면 되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알았죠? 작년에도 똑같이 커리큘럼에다가는 이 글을 썼어요. 근데 이 글이 참 마음에 들어서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Keep your eyes on the stars. 별을 보면서도 계속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으면은 거길 바라보셔야죠. 근데 계속 움직이곤 계셔야 돼요. 아, 언제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마 이제 한 2, 3주 정도 동안에는 이 커리큘럼 가이드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없을 거라서 뭘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한번 기출을 돌렸다 그러면은 이번 수능이라도 풀어보시고, 아니었다 그러면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개념서를 한번 훑어보시던지,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시던지, 뭐 시중 교재들을 한번 훑어보시면서 잘 이제 마무리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뭐 12월 1일 날 빡세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2주 동안 푹 쉬세요. 그러게 되니까. 12월에 시작한다고 늦는 건 아니거든. 12월도 빠르거든, 충분히. 그죠? 마음만 먹고 계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2027학년도 커리큘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 이제 본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